주식은 인생 그리고 야생. 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과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회원님들께서 전찬남의 인생 종목인 드림 시큐리티와 3S 보고 정말 수익 많이 얻었는데, 수익 크게 냈는데 인생 종목은 왜 더 올라오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왜 전찬남님은 더 출연을 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VIP방하고 무료방 회원님들을 떠나서 많은 분들께서 왜 출연을 하지 않냐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출연할 거고요.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오랜만에 제가 출연하면서 가지고 온 주제는 아주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 지금 7월달에 벌써 1주차와 2주차가 지나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3주차와 4주차, 2주차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3주차, 4주차 남은 2주 동안 실거래일로 따지면 13일 정도 돼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13일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계좌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즉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7월 첫 주차와 이 두 번째 주차, 즉 2주차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가졌는데 앞으로 남은 3주차와 4주차에도 망가질 건지, 아니면은 증시가 반등 나올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00% 정답이 없듯이 저 영웅 전찬남이 우리 회원님들께 말하는 것도 100%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타사 대표 애널리스트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M사 대표 애널리스트입니다. 전문가명은 레드라는 전문가 필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대표 수익률을 보면은 일단 최근 2주 동안에 캠트로닉스와 모나미로, 캠트로닉스로만 한 20% 수익을 냈던 전문가고요. 모나미로만 해도 15%에서 20% 이상 수익을 내줬던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타사 대표 애널리스트 분과 한번 아주 유익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N사 대표 애널리스트인 레드 전문가님 한번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회원님들과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에서 오늘 첫 출연을 하셨는데요. 오늘 영상 찍게 된 소감이랑 그리고 우리 경제연구소 회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M사 대표 애널리스트 레드라고 합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 시크릿 경제연구소 전찬남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유익한 시간을 한번 만들고자 이렇게 한번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저 혼자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타사 대표 애널리스트인 우리 레드 전문가님을 모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레드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으셔가지고 정말 더욱더 개인 투자자분들, 즉 우리 구독자분들과 회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첫 출연하신 거라서 조금 말씀하신 데 있어서 조금 버벅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 레드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꼭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참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기가 힘들었습니다. 즉 우리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미국의 큰 코성님들, 미국의 개인 투자자, 즉 바퀴벌레 투자자들도 역시 힘들었다 이거죠. 맨날 도널드 트럼프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뻑 하면서 막 주식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단독 회담을 통해서 서로 야, 너 진짜 더 싸울 거야? 히토류 가지고 협박할 거야? 더 싸울 거야 말 거야? 더 싸울래? 하해할래?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양국 중 어느 쪽이 싸우는 것도 싫고 화해하는 것도 싫어. 다만 너네랑 더 대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협상이 연장이 되면서 네 정말 전 세계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잤습니다. 일요일에.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정말 증시는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노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에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게 됐죠. 그래서 이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말 아까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주차와 2주차 주식시장이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만요.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대한국 수출 규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수출 규제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수출 규제에서 어떤 품목이 규제 품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레드 전문가님께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부터 자료 좀 준비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레드 전문가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레드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대한국 수출 규제 배경 그리고 대한국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가는 항목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대한민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힘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회원님들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한민국 수출 규제는 네. 말 그대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핵심 소재 및 화학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수출하지 않겠다는 그게 핵심이고. 예. 그렇죠. 배경은 일본 정부 말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독성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타국 이전, 타국 이전 위험성으로 수출 규제한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그렇죠. 일본 기업인 일본 제철에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당한 저희 선조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달이었죠. 201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철 즉 전범 기업을 통해서 강제징용당한 우리 선조들한테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최종 판결에 대한 비밀은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상대로 경제 보복을 했다는 거군요. 집중적인 원인이고 일본 아베 신조의 총리의 정치적인 의도도 보이고 그 의도에는 선거일이 21일입니다. 참의원 선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90%가 아닌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걸 어떻게 가고사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낸 건데 이걸 가지고 경제보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보복을 한 이후에는 우리 레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참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가 22일인데 이걸 통해서 지지율도 올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대한민국 상대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이게 국가 정상이라는 사람이 아주 속이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정치인 자체가 너무 우파도 있고 우리가 정치가 우파 좌파가 있는데 너무 또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리면 또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좌파 쪽에서도 좀 지나치게 몰리는 사람은 극자 그리고 우파 쪽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몰리면 극우라고 해요. 근데 일본의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극우인 것 같습니다. 극우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극우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속 좁게 행동하는 것으로
네,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우리 첫 번째 부분, 네,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대일본 즉 대한국 수출 규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을 수출 규제로 어떤 부분을 수출 규제하는 건지, 그리고 네, 그 다음 네,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이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규제에 따라서 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어에 들어가는 FPI라는 FPI 핵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네. 반도체 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강가액 감강액, 네, 강과액이 있고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고순도 부하수소라고 있습니다. 일명 에칭가스라고 하죠. 에칭가스, 에칭가스라고 하고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강과액 그리고 고순도 부하수소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어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FPI 이 세 가지. 네, 네. 이 세 가지라고 하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칭가스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우리나라가 에칭가스라 불리는 고순도 부하수소를 90%는 일본에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이 세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FPI. 예, 너무 말이 좀 길어서 FPI라고 할게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FPI라고 하는데 그 FPI와 그리고 반도체 해로 제조에 들어가는 감강액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마지막 핵심 단계인 에칭가스라고 얘기하신 우리 고순도 뭐예요? 고순도 불화수소 말이 어려워요. 고순도 불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이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 즉 일본의 이 고순도 불화수소에 의존하는 게 90%나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네. 일본에서 수입되는 고순도 부하수소가 없으면은 네. 반도체를 지금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재계 협상이 돼가지고 부하수소를 빨리 들어오는 게 삼성한테도 제일 좋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없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 정부의 우리가 즉 대한민국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1등 기업에는 누구나 다 삼성전자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로 인해서 크게 커졌는데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고순도 액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인 액칭가스가 필수라는 건데 이 액칭가스를 아예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반도체주가 많이 빠지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가지고 시장이 엉망인 것처럼 얼마 전에 코스피도 2050 깨질 뻔했잖아요. 2050 간당간당하게 깨질 뻔했죠. 전 진짜 그때 가슴이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2050 깨지면 바로 2000인 건데 네, 참 이 미중 무역 분쟁 협상 연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정말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일본 때문에 오히려 참 빠지고 아주 답답을 넘어서 깝깝한 상황입니다. 아주 쪽발이 새끼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 쪽발이 새끼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M사 대표 애널리스트인 레드 전문가님께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와 그리고 규제 대상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오늘 어렵게 출연하셨으니까는 제가 아주 뽕을 뽑을 거예요.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회원님들을 위해서요.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이 뽑으셔도 됩니다. 아주 그냥 아주 골수까지 뽑아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라서 이제는 우리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7월 달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돈 벌 수 있습니까? 우선 제가 길게는 말씀 못드리고
정리 간단하게 해서 핵심만 말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2주, 지금 이제 7월 때까지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2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나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시크릿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 하나는 손절가 원칙이고 두 번째는 현금 확보를 하자.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아무리 험난한 주시장에서도 계좌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매수를 하시면서 짧게는 뭐 본인들만의 손절가 원칙이 있어야겠죠. 네. 저희는 보통 저희 회원들한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잡고 갑니다. 왜냐면 손절가가 짧아야 짧을수록 금방 회복이 됩니다. 맨날 시장이 맨날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가 짧아야 금방 회복이 되고 손절가가 길어서 또 추가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는 10개 중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네네. 한 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시술을 하는 것보다 손절가 원칙을 자신만이 지키되 짧게 손절가 원칙을 하시고 손절을 해주시고 빠르게 회복을 하셔가지고 금방 내 주머니 속에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우리 M사 대표 애널리스트인 우리 레디 전문가님의 말씀은 험난한 시장에서도 이게 좀 성공 투자, 즉 내 계좌에서 손실을 줄이면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만의 매매 원칙 중에 하나인 손절가를 제대로 준수하자.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험난한 시장에서 손절가는 짧게 잡아야 우리가 잃을 때도 짧게, 즉 적게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 낼 때는 크게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많은 회원분들한테 아직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찬환 대표님한테도 예전에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운동도 했고요.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 맹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뭐 일명 갭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눌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네 가지가 아무리 눌려있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없으면은 터지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모나미 터진 것처럼 반세이기 때문에 터진 네네. 건데 그 이슈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하지만 그 수많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든 클러스다. 골든 클러스를 말씀드리면은 이 골든 클러스도 이슈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슈에 맞추지 않고 들어가면은 데드 클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드 클러스다. 골든 클러스라고 봤는데 데드 크로스다. 네, 그렇지. 차트를 보시면은 한 종목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있고 그 종목의 차트는 1년 동안, 2년 동안 수많은 이슈로 인해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원치적입니다. 맞춰지기 때문에 차트에 맹신하지 마시고 안전한 종목을 고르셔가지고 손절가 원칙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조금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꼭 준수하는데 여기서 손절가 준수는 꼭 필수고 손절은 또 짧게 잡아서 이 험난한 시장에서 매매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지 말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차트를 통한 매매인 건데 이 차트를 통한 매매에서 눌림목이라든지 골든 크로스라든지 데드 크로스라든지 갭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속담에서 기에 걸면 기걸림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있듯이 이게 데드 크로스 즉 골든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해서 들어갔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또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서 데드 크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즉 우리 레디 전문가님의 말씀은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다. 시장 상황이고 두 번째는 변동성. 네, 한마디로 변동성이 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니까는 기술적 분석보다도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늘 처음 정찬남 대표님한테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영상 찍는 게 좀 많이 창피하기는 하네요. 아마 오늘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M사 대표 인원이시고 그리고 M사 대표님께 허락을 받고 왔나요? 허락 안 받고 왔습니다. 아, 허락 안 받고 왔어요. 그래서 더 불편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정말 어렵게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제 생각 같은 경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찬남한테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정찬남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처럼 저도 정찬남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질문인 거군요. 그래서 알았으면은 또 가야죠.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한마디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일단 오늘 방송 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잘 모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말 그대로 우리 레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의 매매 원칙 준수하자. 그리고 두 번째 변동성이 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보다 시장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저한테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회원님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 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홀딩 및 추가 매수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즉 7월 1주차, 2주차 주식시장은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죠. 우리 레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일본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빠질 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보다 후자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허리부터 숙여가지고 집에 장롱 밑에 있는 동전 또는 내 아이, 내 자녀의 대지저금통에 돼지 배를 갈라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일본 정부, 즉 아베 신조가 정말 대가리가 자네밖에 없는 건지 대가리가 조금 멍청한 건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정당성이 없어요. 정당성이 없는 것 자체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일단은 독일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범국이 독일,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나치 정권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상으로 한 그런 학살에 대해서 정말 과거에도 사과를 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거듭이 났죠. 하지만 일본은 그와 반대로 계속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고 지금 그 과거사 문제로도 한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 자체가 과거 120년 전의 국가인 조선이라는 나라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어느 정도 드높아진 나라입니다. 물론 일본의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반도체 제품을 제조하고 그 반도체 제품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든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이지만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 역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유명했던 핸드폰인 노키아라든지 그런 즉 모토로라라든지
그런 제품들에도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즉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일본이 경제보복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감을 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도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만 피해 입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도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마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본 역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반도체를 수입해서 그 나라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뭘 만들 때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과거사 문제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이 경제 보복을 시작했는데 이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아베 신조, 즉 일본 정부만 스스로 고립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과거 북한의 김정은한테 야 만나줘, 제발 좀 만나줘. 왜 만나달라고 했습니까? 북한에서 납북자, 일본인 대상으로 강제로 납치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는데 일본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죄송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우리 김정은 상이 될 뻔했네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꺼져 해가지고 너네 과거사 문제 제대로 척결 안 하면은 안 해. 그딴 거 해가지고 계속 밀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북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처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일 정상회담, 아베가 그렇게 원하는 북일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참여 선거 등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이거 뭐 경제보복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풍 맞아서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은 더 빠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이 경제보복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일본 아베 신조 스스로가 여론등으로 인해서 경제보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규제 완화돼서 시장은 반등 나올 거다. 그런 반등 나오기 전에 지금 많이 빠질 때 오히려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외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4-5년도 이상, 즉 3년 연속으로 적자된 기업,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종목, 그리고 세 번째 한기주의 종목 등입니다. 한마디로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이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협력사로 있는 그런 부품 소지사로 있는 계열사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장은 우리가 항상 매년 여름마다 겪는 장마라고 저는 봅니다. 장마 시기에만 덥고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이거 지나면은 정말 가을바람 불면서 시원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마찬가지예요. 장마라고 봅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은 저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단기적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할 때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얘기 드렸습니다. 이 M사 대표 애널리스트인 우리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